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CD 지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의 기울기, 선들의 교차, 제로선 교차와 풀백, 그리고 중요한 다이버전스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 매매 기회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 트레이딩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초보 트레이더는 물론이고 경험 많은 트레이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MACD의 모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격의 추세 방향과 그 힘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1970년대 후반 제럴드 아펠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원래는 주식시장의 추세 변화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서로 다른 기간의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과 멀어지는 발산 현상을 포착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외환 등 정말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MACD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MACD선, 신호선, 그리고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ACD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ACD선은 보통 12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26일 지수이동평균선을 빼서 계산합니다.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MACD선은 0 위에 그려지게 되고, 반대로 12EMA가 26EMA 아래로 내려가면 MACD선도 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신호선입니다. 이 신호선은 방금 설명드린 MACD선을 다시 9일간 지수 이동평균한 값입니다. MACD선의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MACD선과 신호선 사이의 간격, 즉 거리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막대 길이를 통해 현재 추세의 힘, 즉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MACD선이 신호선보다 위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은 0선 위쪽에 녹색 막대로 표시되는데요. 이건 현재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ACD선이 신호선 아래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은 0선 아래쪽에 빨간 막대로 나타나고, 이건 하락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MACD는 MACD선, 신호선, 히스토그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요소들을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기울기, 막대의 길이가 변하는 모양을 보면 현재 추세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강한 추세를 탈 때는 MACD선과 신호선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히스토그램 막대의 길이도 점점 길어집니다. 이걸 히스토그램이 확장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확장되는 건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 막대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현재 추세 방향으로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다는 의미죠. 반대로 추세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MACD선과 신호선의 간격이 좁아들면서 히스토그램 막대의 길이도 점점 짧아집니다. 이걸 히스토그램이 축소된다고 표현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축소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던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가격이 곧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잠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잠시 매매를 쉬면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딩뷰 같은 차트 툴에서는 히스토그램의 확장과 축소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줍니다. 보통 확장될 때는 진한 색으로, 축소될 때는 옅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승 추세 초기에 진한 녹색 막대가 2개 이상 나타나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면 이건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붙고 있다는 뜻이니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막대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즉 옅은 녹색 막대가 보이면 이제 슬슬 이익 실현을 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약해졌으니 가격이 하락 반전하거나 횡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축소되는 구간과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초기에 진한 빨간색 막대가 길어지면서 히스토그램이 확장된다면 이건 강력한 하락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혹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가 정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새로운 매도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옅은 빨간색 막대가 나타나면서 히스토그램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가격이 상승 반전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신규 진입을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히스토그램이 축소되면서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히스토그램 기울기만 보고 매매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MACD 활용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 교차를 매매 신호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하지만 이동평균선 교차는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움직인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다소 늦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MACD 교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MACD 교차는 MACD 선과 신호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평균선 교차보다 좀 더 빠르게 추세 전환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유리한 가격에 진입하고 손절 범위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다면 이 캔들에서 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이미 꽤 많이 하락한 뒤였습니다. 손절 라인은 보통 직전 고점 위에 설정할 텐데 이렇게 되면 손절 폭이 꽤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MACD를 보면 MACD 선이 신호선을 아래로 교차하는 신호는 바로 이 캔들에서 나왔습니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덕분에 손절 라인도 훨씬 짧게 설정할 수 있고 이후 하락 파동의 더 많은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12 EMA가 26 EMA를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 캔들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 진입 시점이죠. 하지만 역시 가격이 이미 상당히 상승한 후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반면 MACD 선이 신호선 위로 교차하는 매수 신호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MACD 교차는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신호, 즉 휩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MACD 교차 신호만 보고 섣불리 매매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MACD 차트를 보면 가운데 0이라고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이걸 제로선 또는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MACD 선은 12 EMA와 26 EMA의 차이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 EMA가 26 EMA 아래로 내려가면 MACD 선은 제로선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 아래로 꺾였다는 의미니까 앞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 EMA가 26 EMA 위로 올라가면 MACD 선은 제로선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 위로 올라섰다는 뜻이니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로선 교차는 앞에서 본 MACD 선과 신호선의 교차보다는 잘못된 신호가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100% 확실한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매매 결정 전에 다른 추가적인 확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강한 추세를 보일 때는 MACD 선이 잠시 제로선 근처까지 되돌아왔다가 다시 원래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이걸 제로선 풀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MACD 선이 제로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CD 선이 제로선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고 제로선 근처까지 내려왔던 MACD 선이 다시 반등해서 신호선 위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하락 추세 중에 가격이 잠시 반등하면서 MACD 선이 제로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MACD 선이 제로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신호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 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우리말로 불일치 또는 엇갈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과 MACD 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이버전스는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변곡점을 미리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에는 강세 다이버전스와 약세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먼저 강세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계속 하락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데 MACD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오히려 이전 저점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가격은 더 떨어졌지만 하락의 힘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매도 압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조만간 하락 추세가 멈추거나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3번의 낮은 저점을 만들었는데 같은 구간의 MACD 히스토그램을 보면 저점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매도 세력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좋은 매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세 다이버전스인데요. 이건 강세 다이버전스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데 MACD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오히려 이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가격은 올랐지만 상승의 힘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매수 세력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조만간 상승 추세가 멈추거나 하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차트 예시를 보면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더 높은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의 MACD 히스토그램을 보면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세 다이버전스이며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곧 매도 세력이 힘을 얻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다이버전스네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는데 MACD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살짝 낮아졌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육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애매한 다이버전스는 신뢰도가 떨어지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봤던 다이버전스는 가격 고점은 확실히 높아졌는데 MACD 고점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명확히 보이는 다이버전스가 제대로 된 신호입니다. 이런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을 예측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CD의 기본적인 개념과 5가지 활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MACD에 관한 영상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응용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사이트였습니다.